운전기사 폭행으로 무리를 빚은 몽고식품에 검찰과 노동부가 추가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낙동강에 확산한 녹조의 독성이 국제 기준보다 400배나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경남 스포츠계의 전망으로 야구는 맑음, 축구는 불투명입니다. NC는 지난해 여태를 몰아 올해 우승 목표를 세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박정훈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한 주민 소환 서명부가 창원의 한 공장에서 허위 작성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소유주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북면에 있는 한 공장입니다. 지난달 22일 2층의 사무실에서 4명의 여성이 가짜 주민 소환 서명부를 만들다 적발됐습니다. 이자 젊은 사람들, 몰라도 거진 한 또는 출퇴근하듯이 그냥 와다 대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어봤는데 교수 논문 쓰는데 도와주기로 해갖고 한다고 해. 남자까지 쳐서 했는데 계속 떴습니다. 나간데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의 공동 소유자는 박치근 현 경남FC 대표. 홍준표 지사가 지난해 7월 대표에 임명한 홍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관이 적발 당시 현장에서는 박 대표의 이름이 수신자로 적힌 우표물이 발견됐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박정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운동의 수인임으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프로축구연맹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자신이 건물주는 맞지만 사무실을 자신이 속한 산악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일 뿐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등기되어 있는 저 건물에서 그렇게 우둔한 짓을 하겠습니까?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수임인이 누군가가 압박감에 그렇게 한 모양인데. 한편 경찰은 피고발인 5명을 소환해 허위 작성을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한 가운데 주소록 확보 경위와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운전기사를 폭행해 무리를 빚은 몽고식품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고용노동부도 특별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운전기사 폭행 외에도 추가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몽고식품 김만식 전 회장. 회장직을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 회장을 폭행 혐의로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상습 폭행이나 상해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피해자 외에도 또 다른 폭행 피해자가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출석 일자를 조정 중에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피해 경위를 조사한 이후에 이 피의자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특별감독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회장의 폭행 외에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특히 몽고식품 재직 당시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전직 직원의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임금 미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별감독 기관은 이제 자료 수집하고 참고인이나 이런 진술도 좀 확보하고 추가 조사 진행할 게 좀 많으면 조사 계속 진행하고. 사법기관의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시작되면서 몽고식품의 추가 위법 사항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여름 낙동강에서 간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국제 기준보다 400배 이상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차례 조사에 그쳤지만 이를 바탕으로 녹조의 독성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손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미국 털리도시 녹조에서 분비된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수돗물 공급을 나흘 동안 중단했습니다. If I don't have water, my baby doesn't eat, so that's going to be an issue. 녹조가 창궐한 지난해 여름
낙동강에서도 국제 기준의 최대 400배가 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국립신슈대학교 박동호 교수팀이 수자원공사와 함께 지난해 8월 낙동강 3개 지점에 물을 분석해본 결과 총 마이크로시스틴이 26에서 456 ppb에 달했습니다. 가장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 LR도 기준치의 128배가 검출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측정됐다는 게 사람과 다른 생물들의 영향이 우려된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정수장 활성탄으로 대부분 제거할 수 있어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14개의 정수장이 있는데 이들 모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99% 이상 정수 과정에서 처리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수 과정에서 1%만 유출되더라도 국제 기준치를 넘길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낙동강에서 발령된 녹조 경보 일수는 최대 150일,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녹조 독성 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새해를 맞아 경남 각 분야의 전망을 짚어보는 다시 뛰는 경남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남과 창원의 프로구단인 NC다이노스와 창원 LG, 경남FC의 올 시즌 전망을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2위, 최종 3위로 돌풍을 일으켰던 창원연고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올해 목표는 우승입니다. 확실한 주전 선수가 없었던 3루수 자리에 4년 96억이라는 FA 사상 최고 금액으로 박성민 선수를 영입해 리그 최강의 중심 타선을 갖췄습니다. MVP를 받은 에릭 햄즈와 다승 1위 에릭 해커, 지난해 시즌 중반에 들어와 제 몫을 톡톡히 해준 잭 스튜어트까지 외국인 선수 3명을 모두 붙잡아 전력 손실도 없습니다. 1군 데뷔 4년 만에 우승 후보로 꼽히는 NC 다이노스는 홈관중 60만 명 돌파도 바라고 있습니다. 창원 연고 프로농구단 LG 세이커스는 현재 9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17경기를 남긴 시점에서 6위 서울 삼성과는 8경기 차. 하지만 최근 4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 프로축구단인 경남FC는 창단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종복 전 경남FC 사장이 10여여 원을 횡령하고 심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해 2부 리그로 강등됐던 경남FC는 올해 리그가 시작하기도 전에 승점 10점 감점이라는 징계를 받아 올 시즌 전망도 어둡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남해 금산의 천하습지가 올해부터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는 이 같은 특별보호구역이 9곳이 지정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6곳이 남해 금산에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남해 금산 산중턱.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뻥 뚫린 자그마한 공간이 나옵니다.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식물이 자생하는 천하습지입니다. 멸종위기 식물 2급인 자주 땅귀개는 국내에는 제주도 등 10곳에서만 발견되는 대표적인 습지식물.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된 칠보치마, 역시 멸종위기 식물 2급으로 지금은 경남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됩니다. 길이 1.7cm, 멸종위기 생물 2급인 꼬마 잠자리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습지식물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 종에 이제 그게 등록이 돼 있고요. 습지라는 이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기 아주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곳 천하습지는 멸종위기종인 자주땅귀개 수만 개체가 발견돼 보호 가치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천하습지 천여 제곱미터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통제됩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는 이곳 천하습지와 같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 9곳 지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6곳이 바로 남해 금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난대림과 온대림이 만나는 남해 금산.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석규 창원지 회장과 회원 여러분이 100만 5천 원, 거제시 능포동 옥중표 동장과 능포동민 여러분이 83만 원, 거제 미래숲유치원 원생과 교직원 여러분이 80만 원, 합천군 가회면 율림꽃사슴농장 윤순현 씨가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가회면 서재임 씨 40만 원, 합천군 가회면 강동규 씨 30만 원, 합천군 가회면 이장협의회에서 30만 원, 합천 삼가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이 28만 7,150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김해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새누리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지금까지 5명이 등록했습니다. 또 기초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김해시 라선거구의 3명, 양산시 가선거구의 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거창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집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초등학교 중간 기말고사를 폐지하고 과정중심 수시평가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 성급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보고서를 보면 과정중심 수시평가는 긍정적인 변화도 만들었지만 평가 철학 부재와 공감 없는 추진으로 현장에서는 혼란과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의 설문조사에서도 수시평가 도입으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답변이 62%로 나왔습니다. 경상남도가 닭, 오리 등 가금류까지 공무원이 직접 도축검사를 하는 도축검사 공영화를 시행합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소, 돼지 등 포유류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공무원이 수행했지만 닭과 오리의 도축검사는 해당 업체 수의사가 담당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는 도내 가금류 도축장 4곳에서도 공무원을 배치해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관계사인 고성중공업이 GH컨소시엄에 매각됩니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는 지난달 고성중공업을 GH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중공업은 고성군 동해면에 위치한 선박블록 전문 생산업체로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였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주남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 201호인 고니가 잇따라 다친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남야생동물보호협회는 지난달 9일 주남저수지 주변 수로에서 탈진한 고니 1마리와 지난 3일과 어제 머리에 상처를 입은 고니 1마리를 구조해 치료하고 있고 완치 이후 자연 방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협회는 먹이 부족으로 인한 탈진이나 전봇대 등 구조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